형제자매 싸움편. 먼저 형제의 싸움이에요. 사이좋게 이종격투기 중계를 보다 출출해진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귀여운 동생이 겁도 없이 라면 냄비에 먼저 젓가락을 넣어요. 동생의 개념 없는 행동에 부하가 치밀지만 라면을 끓여다 바친 동생에게 한 번은 귀엽게 봐주기로 해요. 그때 동생이 겉만 살짝 익어 씹으면 톡하고 터지는 동시에 고소한 노른자가 듬뿍 흘러나오는 완전 식품이자 라면의 꽃, 계란을 낼름 집어 자기의 그릇에 넣는 만행을 저질러요.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도발이에요. 남자는 동생 자식이 뼛속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뚜껑이 열리기 시작해요. 남자는 국물을 퍼먹던 숟가락으로 동생의 맞박을 강타해요. 그러자 동생은 눈을 세로로 뜨고 노려보며 대들어요. 참 일관성 있게 싸가지 없는 시키예요. 요즘 좀 풀어줬더니 간땡이가 지나치게 팽창한 것이 분명해요. 형의 권위를 되찾아오기 위해 충격과 공포에 응징을 해주어야겠다 맘먹어요. 남자는 재빨리 헤드락을 걸어 기선을 제압해요. 당황한 동생은 헤드락을 벗어나기 위해 바둥거려요. 동생의 관자놀이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며 정중하게 이런 싸가지 없는 짓의 재발 방지를 촉구해요. 그때 동생이 옆구리를 간지리며 헤드락을 풀어내요. 동생이 벌써 자신의 헤드락을 풀어낼 만큼 컸다는 사실에 남자는 묘한 두려움을 느껴요. 더욱 용서할 수 없어요. 여기서 밀리면 평생 형소리조차 듣지 못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꾸준히 이종격투기를 시청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일단 동생에게 화해하자는 듯한 제스처를 건네요. 나의 페인트 동작에 완전히 걸려든 동생이 방어 자세를 풀어요. 그 순간 하체 태클로 동생을 잡아들인 후 오른손을 부여잡고 악마의 기술 안바로 연결해요. 허를 찔린 동생이 완벽하게 기술에 걸려들었어요.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지르지만 절대 항복하겠다는 소린 하지 않아요. 더욱더 강하게 기술을 걸어요. 오기로 참던 동생이 울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동안의 행태로 봐선 저건 헐리우드 액션이 확실해요. 울음소리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지만 살짝 걱정이 되는 남자는 팔에 힘을 풀어요. 이런 젠장 또 낚였어요. 동생이 기다렸다는 듯 물어뜯어요. 쓸데없는 동정이 화를 부르는 순간이에요. 이제 고급 기술 따윈 필요 없는 개싸움이 시작돼요. 거실을 굴러다니며 물어뜯기, 꼬집기, 머리 잡아당기기 스킬을 마구잡이로 구사해요. 그 모습을 발견한 엄마가 달려와 등짝에 강스파이크를 연타로 내리꽂기 시작해요. 연속 동작으로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냐고 시작하는 엄마의 무한 잔소리 스킬이 장렬해요. 이쯤 되면 여지없이 동생은 필살기 울먹이며 꼬질르기 스킬을 선보여요. 엄마의 살기 어린 시선이 남자에게 날아와 박혀요. 자칫하면 독박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남자는 감정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저 시키가 계란을 말도 없이 먹었단 말이야 라는 억울함이 듬뿍 담긴 메시지를 호소해요. 남자와 동생은 경쟁적으로 서로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며 진상을 부려요. 엄마는 시끄러우니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라며 압박해요. 하지만 엄마에게 맞아 등짝이 터지는 한이 있어도 사과할 수는 없어요. 엄마는 포기한 듯 둘의 등짝을 강스파이크를 먹이고는 주방으로 돌아가요. 등짝을 비비던 남자와 동생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 째려봐요. 동생이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요. 남자는 왠지 싸움에 승리한 듯한 기분에 빠져들어요. 어깨를 당당히 펴고 먹다만 라면 냄비를 가랑이에 끼고 마구 퍼먹으며 다음에 써먹을 악랄한 기술을 익혀둬요. 잠시 후 밖으로 나갔던 동생이 껄렁 패거리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들어와요. 그 모습을 본 남자는 갑자기 피가 끓어올라요. 방금 전의 싸움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예요. 어떤 삐리리가 그랬냐며 동생을 다그치곤 패거리를 찾아가요. 패거리를 찾아가 니들이 내 동생 때렸냐며 흥분에 방방 뛰기 시작해요. 껄렁패들이 가소롭다는 듯 피식거리며 도발을 해요.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남자는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족발 강수를 날려요. 역시나 실패해요. 괜히 껄렁패들의 성질만 건드리고 말았어요. 몸도 체력도 저질인 남자는 껄렁패들의 샌드백 신세가 돼요. 신나게 맞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던 동생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껄렁패의 대퇴부를 물어뜯어요.
또다시 간지 안 나는 개싸움이 시작돼요. 남자들의 싸움 대부분이 이런 식이에요. 영화에서 나오는 화려한 액션은 다 구라예요. 용감한 형제는 껄렁패와 맞서다 장렬히 전사해요. 꼬라지하고는 형제가 사이좋게 쌍코피가 터졌어요.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도 형제는 고맙다거나 맞은 데는 괜찮냐거나 하는 말은 일절 건네지 않아요. 남자는 갑자기 쪼다처럼 맞고 돌아다니는 동생에게 짜증이 솟구쳐요. 패거리들에게 했던 말보다 10배쯤 심한 폭언을 퍼부어요. 자존심이 상한 동생이 다시 눈을 세로로 뜨고 대들어요. 형이야 그럼 좀 때려가. 어이를 상실한 남자는 다시 동생에게 달려들어 헤드락을 걸어요. 동생도 지지 않고 대들어요. 엄마가 나타나서 스파이크를 먹여요. 엄마가 가자 열받은 남자가 다시 헤드락을 걸어요. 대들어요. 스파이크를 맞아요. 헤드락을 걸어요. 대들어요. 스파이크를 맞아요. 헤드락을 걸어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형제는 이렇게 유치한 싸움을 무한 반복하며 일생을 보내요. 지금까지 형제의 싸움편이었어요. 다음은 자매의 싸움이에요. 여자는 옷장에서 자신의 신상 원피스가 실종된 걸 발견하고 엄마에게 달려가 원피스의 행방을 물어요. 내가 저기 원피스 새로 산 거 걸어놨는데 못 봤어? 여우 같은 언니가 내가 택도 뜯지 않은 신상 원피스를 게시하고 나갔다네요. 이건 피로 맺어진 자매의 인연마저 끊어버리자는 선전포고예요. 여자는 제23차 자매전쟁이 임박했음을 감지해요. 분노로 손이 떨리고 심박수는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빨라져요. 미친 거 아니야? 입에선 언니 면전에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욕과 막말들이 방언 터지듯 터져나와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요. 잘못되기만 해봐. 여보세요? 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언니 내 원피스 입고 갔지? 당장 들어오지 못해 이 지집애야 하고 소리를 질러요. 언니는 겨우 이딴 일로 시비냐며 싹퉁머리 없이 전화를 끊어버려요. 나를 열받게 해주기려는 언니의 계략이 틀림없어요. 내 신상 원피스는 겨우 이딴 일이래요. 공산당이 따로 없어요. 이번엔 나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뭐야? 아무리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보려 하지만 신상 원피스의 귀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자의 분노 게이지는 상승하다 못해 폭발해버릴 지경이에요. 언니가 들어왔어요. 언니 일로 와봐. 왜 이래? 와봐. 언니에게 당장 원피스를 벗어내라며 동생으로서의 최후의 예우를 지키며 어금니를 물고 말해요. 진짜 웃긴다. 뭐 한다고 성낸다고. 빨리 옷 내놔. 언니가 치사하다며 내 신상 원피스를 처참히 패대기 쳐요. 언니에게 첫 계시를 유린당한 나의 신상에게 달려가 상처나 얼룩이 생기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주어요. 이런 시앙, 저런 마녀 할망구 같은 언니가 김치 국물을 튀어왔어요. 쉬폰 원피스에 김치 국물이라니 이건 절망적이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겨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치명적인 상처가 분명해요. 원피스가 불쌍해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언니 앞에서 울 수 없어요. 울면 지는 거니까요. 드디어 제23차 자매전쟁의 서막이 올랐어요. 언니 방으로 달려가 이미 신상으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린 원피스를 집어던지며 반말로 융단 폭격을 가해요. 야,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네가 언니야? 이젠 언니고 뭐고 없어요. 나 웃었잖아. 그러자 언니는 네가 옛날에 내 옷 입은 것과 똔똔 아니냐며 적반하장식 대응으로 나와요. 그거 지금 다 지워졌잖아. 이것도 지우면 오래 살아서 그런지 말도 더럽게 잘해요. 몰라 나가. 말싸움에서 밀린 여자는 억울함과 분노로 인해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와요. 엉엉 소리를 내며 울며 넌 언니도 아니야 이 나쁜 년아 하고 소리를 질러요. 여자의 막말에 뚜껑이 제대로 열린 언니는 그럼 앞으로 내 물건에 너도 손대지 말라며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자매의 의절 선언을 해요. 끼고 있네. 돈을 모아 샀지만 언니의 지분이 더 많은 명품 가방, 스카프, 목걸이 등등 여자 방에 있던 자기 물건들을 싹 걷어가요. 치사 빤스예요. 치사함에 치를 떨던 여자는 언니를 막아 세우고 물건 중에 자기의 지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물건을 솎아내요. 내 돈이 100원이라도 더 많이 들어간 물건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해요. 사이가 좋았던 한때 돈을 모아 샀던 물건들의 명의를 규정짓는 것은 한미 FTA보다 치열한 공방전이에요. 너 해.
협상도 타협도 없는 마라톤 전투를 마친 자매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세고 거칠게 쾅 소리가 나게 닫아요. 그 소리가 클수록 분노가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자는 언니에 대해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다시 언니라고 부르면 성을 갈겠다고 맹세해요. 하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일단 가족 편가르기 작전을 실행해요. 가장 먼저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은 이 집안의 절대 권력자이자 가족싸움 중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엄마예요. 엄마부터 내 편으로 만들자. 언니가 저지른 슈퍼 원피스 만행 사건을 거짓말까지 듬뿍 보태 뻥튀기에 고자질해요. 우리 이만큼 묻혀서 먹은 거 있지. 그래서 그러나 엄마를 선점하는데 한 발 늦었어요. 이미 여우 같은 언니에게 넘어간 것이 분명해요. 나의 머리를 꽁 쥐어박으며 철 좀 들라고 말해요. 옛날부터 엄마는 언니만 예뻐했다며 바락바락 대들다가 등짝까지 얻어터지고 말았어요. 언니 편을 드는 엄마를 보자 언니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불타올라요. 이때 여자에게 내일 모임 공지 문자가 와요. 맙소사, 내일 있는 친구와의 모임에 언니 가방을 빌려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요. 내일 모임이 내일 들고 나가려고 그 가방에 의상을 미리 코디해 두었는데 이렇게 싸우면 완전 망해버려요. 이건 나만 손해예요. 언니와 반드시 화해해야겠어요. 언니 가진 것 많고 나랑 싸워봤자 아쉬울 것 없는 언니가 화해의 손길을 쉽게 받아줄 리 없어요. 그동안 언니의 행태로 봤을 때 최소 한 달 이상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쌩깔 것이 분명해요. 뼛속 깊이 돈 없는 서름이 전해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올라요. 여자는 한 집에 있지만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언니에게 문자로 화해를 청해요. 문자를 본 언니는 썩소를 지으며 쿨하게 씹어버려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지만 내일 들 가방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참기로 해요. 머리를 굴려 언니와 화해할 방법을 찾아내야 해요. 일단 먹을 것으로 꼬셔봐요. 언니야 배고프지? 빵 먹을래? 아니 독한 년, 저 빵순이가 빵을 거부하다니 마음이 엄청 상한 게 분명해요. 이럴 땐 언니도 내가 없으면 불편할 무언가를 찾아내야 해요. 빙고, 언니의 화장품 중 클렌징 크림이 똑 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냈어요. 난 역시 천재예요. 나의 소중한 클렌징 크림을 언니 앞에 내밀어요. 화장을 떡칠하고 그냥 잤을 경우 일어날 피부 트러블과 그 피부 트러블을 해결할 병원비를 생각하며 갈등하던 언니는 내가 내민 화해의 손을 넙죽 잡아요. 우리는 자매 협상이 극적 타결되는 순간이에요.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응어리진 가슴을 풀어내고 어색한 순간을 이겨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 함께 잡지보기 단계로 나아가요. 언니와 함께 배를 깔고 누워 잡지를 살펴보며 잡지에 가득 담겨있는 어여쁜 가을 신상들을 구경해요. 언니야 이 베스트 어때?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손으로 오려 스크랩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 하자 쿨하고 멋진 언니가 이 상품을 살 때 돈을 뿜빠이 해 같이 사기로 약속해 주어요. 언니와의 우애가 돈독해지며 응어리가 사라져요. 언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역시 나에겐 언니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자매의 싸움 편이었어요.